기금을 지금부터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오페라 하우스도 어떤 서비스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부족한 가운데 일단은 뭐 짓고 보자. 오페라에 대한 저변 인구가 없습니다. 그 메이저리그 구장을 어디 시골에다 갖다 놓은 것 같아요. 2015년에 소극장 같은 시설을 없애자 해가지고 2,100억으로 줄었다가 네. 2017년에 다시 또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2,500억까지 다시 늘어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결혼이 사랑만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예, 결과론적으로는 실망되지 않으면은 그 결혼도 어렵게 될 때가 많습니다. 부산시가 북항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음악인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오페라하우스가 사실 오페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부산에 극전한 공연장이 없습니다. 오페라 1년에 몇 작품이 나오는데요. 자생력이 없으면 아예 안 했으면 싶습니다. 오페라 하우스에 관련된 기자회견을 갖는 것을 매우 강경무능하게 생각합니다. BP에서 800억을 출연을 하시면은 우리가 한 700억 정도의 이 재원이 지금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시에서 시의 예산으로 부담을 하겠습니다. 공사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다 실제로 그냥 중단되고 아예 이렇게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나요? 어떻게 있어요? 있죠. 아, 있어요? 노들섬 오페라 하우스가 대표적인데요. 그 돈 꽤 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6,700억 예상했는데 네. 이미 553억을 작년까지 썼는데 일단 이제 중단되고 좀 다른 방향을 찾아보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부산 오페라 하우스 같은 경우는 공모비로 6억 원, 예. 설계비 46억 원 등등 해서 143억을 썼거든요. 아, 이미요? 예, 많이 쓰긴 했지만 만약에 이 사업이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어떤 또 그렇게 명확하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이제 멈추는 것도 뭐 이게 전혀 이상한 건 가능은 하다라는 말씀. 네, 가능은 하다. 가능은 하다 해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10년이 지나서 공사가 시작이 된 건데 그동안 왜 이렇게 준비가 탄탄하게 되지가 않았을까요? 그 부산 참여연대도 뭐 이렇게 잘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지속적으로 반대를 했고 그 그랬어요? 사이에 네. 근데 소통을 전혀 그 사이에 안 한 겁니다. 이제 12월에 다시 건립을 재개하겠다고 말을 기자회견 한 후에 소통을 하신 거예요. 오페라하우스 건설 중단이 되고 5개월 동안 한 번도 소통, 물론 찬성한 쪽과 소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하거나 좀 유보 입장을 보인 쪽과는 소통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 10년 동안 준비를 안 한 게 아니라요. 그 준비를 하는데 좀 과정에 문제가 생겨갖고 아마 이 준비가 많이 됐는데 2번의 재정투자 심사를 받게 됩니다. 네. 이제 1차에서 조건부를 해서 2차에 이제 결국 통과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BC, 그러니까 비용 편입 분석에서 BC가 0.5밖에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BC가 0.5가 되니까 이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최대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이제 거치면서 이제 BC가 0.9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뛰는 과정에서 달라진 변수가 딱 한 개뿐입니다. 시민들이 오페라를 볼 때 비용을 얼마 정도 낼 수 있는 금액이 올라갔어요. 그것 때문에 BC 분석이 0.4가 올라간 겁니다. 네. 근데 이걸로 BC 분석이 부과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추진해도 된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용역 결과가 나온 거죠, 부발련에. 10년 동안에 이 일만 어떻게 보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시민과의 소통 부분, 여러 가지 문화 어떤 이런 것들을 적절히 해결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더 앞서지 못한 이유가 일단은 이 재정에 대한 거. 재정 부분을 뭐랄까 통과되게 하는 그 시간을 소모한 채 이렇게 소통이 없이 준비가 없이. 자, 공사 중단을 한 이유가 미흡한 의견 수렴, 지금 뭐 쭉 해주신 얘기들입니다만 특정 계층을 위한 시설이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들. 사업비 부분은 뭐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이런 세 가지로 이제 크게 나눠볼 수 있을 텐데, 이게 근데 해결이 됐으니까 공사가 재개됐을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씩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부분인데요. 롯데그룹이 1,000억 원을 이제 기부를 하고 남은 금액이 1,500억 원인데 이건 이제 부산시가 마련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 부산 항만공사가 좀 이게 좀 튀어나온 게 좀 계기가 컸지 않습니까? 800억 원을 어느 날 그 항만공사가 이것을 분담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로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서류상에 이걸 주겠다라고 뭐 협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공문을 하나 보내서 이것을 협조해 주겠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누가 말했나요? 항만공사가 부산시에 800억 원을 협조하겠다. 단 사업이 돌아가는 그 진행 과정을 봐가면서 네.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참 우리가 뭐 말로는 뭐 무슨 얘기를 못 합니까? BPA하고 협약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네. 공문을 발송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공문 답변을 받은 여기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 공사는 북항 재개발 사업 총 사업비에 반영되는 범위 내에서 결정한 사안으로 구체적인 규모는 진행 예정인 해양수사부와 협의하여 협의가 선행돼야만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으로 800억이라고 확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시장님이 확 얘기한 겁니까? 예, 그때 언론에 나왔죠. 예, 예. 그건 아니고요. 예.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제 BPA가 부산 항만공사지만 예, 예. 부산시 산하기관이 아닙니다. 해수부의 산하기관입니다. BPA라고 하는 기관이 지금 현재 북한 1단계 개발의 사업권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나왔던 삼성이 아파트 사업권, 개발 사업권을 하면서 예컨대 그 오페라하우스를 기부하는 사례나 아니면 수원회 같은 경우에도 심지어 아이파크 미술관이라는 곳이 이제 생겼는데 문화시설을 기부하는 사례들은 개발 사업권자가 분담을 해서 하는 경우들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문화 공공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바람직한 사례가 아닌가. 네. 바람직한데 이제 예. 쉽게 말하면 이 돈을 과연 제대로 우리한테 줄 건지 안 줄 건지 과정이 아직 모호하다라. 네, 근데 줄만한 근거가 있다면서 소장님. 그러니까 뭐 지금 부산항만공사가 지금 2014년부터 16년까지 3년 동안에 약 한 988억 원 정도 감면을 받았어요. 부산시로부터. 네. 그렇기 때문에 낼만도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네. 문제는 이제 정말 낼 거냐의 문제인 거죠. 사실 항만공사가 낼 마음이 있었으면요. 그 아까 재정투자심사 1단계 들어갈 때 그때부터도 사실 이게 편성이 됐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항만공사는 사실 또 다른 문제도 있는데 아까 무상 임대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원래 계획에는 처음에 없다가 아주 늦게 해서 이게 뭐 그런 걸 발표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절차가 뭐가 앞이고 뭐가 뒤인지가 사실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요. 그런 부분들이 저 정리가 말끔하게 됐다고 하면 저희가 오늘 이렇게 토론 안 하고 있겠죠. 예. 자, 시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결국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얘기니까 말이죠. 그 운영 협의체를 운영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겠다라고 또 이제 그 계획도 발표를 했는데 이승욱 대표께서 오페라하우스 운영 협의체 의원이시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운영 협의체가 좀 늦게 만들어진 건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뭐 오거돈 시장 재임 이후에 다시 또 운영 협의체가 만들어졌고요. 그 전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건축, 문화예술 분야, 뭐 시민단체, 그다음에 시의원, 뭐 그 행정 공무원들까지 합해서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인원으로 현재 운영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현재까지 한 3차례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예, 그럼 운영 협의체가 어느 정도 수준의 그 뭐랄까 힘을 발휘하는 겁니까? 가령 뭐 계획 자체를 세울 수 있는 정도의 뭐 위력을 가진 수준입니까? 뭐 사실 한 40여 명에 이르는 운영 협의체에서 2~3시간 회의를 한다라고 하면 아마 바른 기회가 한 사람한테 돌아갈 일이 거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운영 협의체를 통해서 주요한 것을 다 검토하고 결정한다라는 그 자체가 형식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이제 조금 더 실효성이 있는 어떤 그 운영 방안에 대해서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서 2차례 정도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진행되었던 연구 보고서에 비해서 상당히 내용이 진일보한 것들이 많습니다. 오페라하우스에 국한하지 않고 북한 전체를 관망하는 이런 식의 그 예술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름도 뭐 부산학 아트센터로 제안을 한다든지 그 전에 130억에 시가 35억만 지원하면 된다라는 좀 비현실적인 계획이었는데 지금 최근에 나왔던 거에서는 거의 한 100억 정도를 부산시가 부담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새로운 내용들도 있고 현실적인 방안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는 게 곧 아마 마무리가 될 건데 빨리 실행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대부분 문화 공간들이 다 건립이 되고 난 다음에 뒤에 나중에 이런 운영 체제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는데 이번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공사하기 전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초기인 지금이라도 더 늦지 않게 그렇습니다. 운영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운영 협의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정도 존재로 전락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가 결정될 것 같아서 잘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운영 협의체가 다 찬성하는 분들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아, 그래요? 예, 반대하는 사람들은 섭외를 했는데 그분들은 다 안 들어가신댔어요. 들어가서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초창기에 그런 걸 여쭤봤어요. 부산시에 이게 시민운영협의체에서 재설계까지 이야기할 수 있느냐. 네. 재설계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문화, 그게 오페라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문화시설을 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재설계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재설계 없이 갈 수도 있고 운영협의체 내에서. 그럼 그런 것까지 가능성을 열어두냐는 질문에 부산시는 그럴 수 없다라고 했고 그래서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운영의 묘가 조금 그거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예, 그래서 다들 이제 찬성하는 문화예술인들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럼 찬성하는 입장인가요? 이제 대다수가 그렇다가 그런 느낌으로 확 보이시는데요, 갑자기. 제가 이 부산시가 이 시의회를 지금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요즘 시의회가 국비가 들어온다 해갖고 그 사업을 다 인정을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들어오더라도 시비가 매칭이 돼야 되고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 국비 자체를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과감한 행정의 그런 운영의 묘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는 사실 좀 언급을 좀 안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저희가 두 번째 토론에 이제 시의회가 오셨어요. 근데 그 부르는 과정이 되게 힘들었습니다. 뭐 이 정도만 일단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12월 달에 전격적으로 결정될 때가 수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시의회는 패싱됐거든요. 다뤄야 되는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꼼꼼하게 살펴본다거나 아니면 시의회에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또 반대하는 여론이 왜 반대하는지를 좀 듣고 이 문제를 일격을 가하는 역할을 물론 시민사회도 해야 되겠지만 언론과 부산시 의회가 이걸 적절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한번 검증하고 넘어갈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거에 큰 역할을 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아마도 의원님들이 이제 처음 입성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에 이런 일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소관 상임위에서 이것을 좀 검토하고 그 전부터 이렇게 계속 해왔던 의원님들이 안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좀 연속성적인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좀 놓치고 간 부분이 소관 상임위에서 적절하게 대처를 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저 뭐 테이블을 쳐다보시면서 이제 양미숙 사무실장님이 그래도 하실 말씀 다 하셨어요. 네.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지금. 예. 저희가 앞서 얘기한 문제들 외에도요. 앞으로 부산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먼저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거든요. 만나보시죠.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요소가 많지 않냐라는 지적들이 많더라고요. 하나의 문화 공간을 건립한 후에 운영 경비가 매년 지출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문화 공간인 경우에는 건립 비용의 한 10% 정도가 연간 운영 경비로 추산되는 것이 일반론인데 오페라하우스가 만일에 건립이 된다고 하면 약 250억 정도의 운영 경비를 추산을 할 수밖에 없는데 많이 절약을 한다 하더라도 백수십억에 대한 운영 경비를 시가 지원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영화의 전당이라고 하는 부산으로 봐서는 굉장히 유일하고도 의미 있는 문화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을 지을 때도 사실 상당한 그 예산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은 운영하는 경비가 1년에 시에서 60억, 70억 이런 정도의 운영 경비를 지원을 해야 겨우 운영을 할 수 있는 풍성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가면서 운영이 아니고 겨우 연명만 하는 어떤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전례를 본다고 하면은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한 이후에 운영 경비가 상당한 액수가 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지원된다고 하면은 부산 지역 전체 문화예술계의 어떤 생태계 입장에서 보면은 특수한 장르에 너무 많은 예산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다른 장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먼저 가장 많이 지적이 되는 것이 역시나 운영비, 운영 방식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예산과 연결된 부분이라서 뭐 그런 것 같은데요. 현재 예상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소장님? 시에서 34억 원 지원을 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수입을 102억 원으로 예측을 해가지고 지금 잡고 있는데요. 네. 지출을 지금 136억 원 정도 잡고 있는데 저는 종합적으로 보면 지출을 적게 잡고 수입을 좀 많이 올 것이라는 낙관적으로 잡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 지원이 34억 원밖에 안 되다 보니 뭐 대관이나 공연, 부대 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좀 액수를 잡아놓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이런 게 다른 데랑 비교를 해보면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는 440억 예산 중에 27%를 국고보조금으로 지금 받고 있고요. 네. 세종문화회관도 지금 한 50% 정도 300억 원 중에서 이렇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립 기본 계획에서는 매우 적은 비중의 그 지원금을 책정하고 있고 들어올 것은 또 매우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게 지금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각종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 F1이나 대구 육상 경기장, 그다음에 영화의 전당 등등에서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건축비도 훨씬 더 많이 들지만 운영비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예, 만약에 운영비가 제대로 투자가 안 된다면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페라하우스가 하나의 용도로 쓸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왔을 때 셀카 찍는 용으로는 배경으로는 정말 좋은 곳이 될 수 있다. 근데 정말로 우리 부산 시민들과 예술인들이 원하는 게 셀카용의 오페라하우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운영비를 부산시는 저는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로 이렇게 됐을 때 문화예술인들이 지금도 부산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되게 궁핍한 생활, 어려운 생활을 하는데 지원의 격차가 심해서 또 그런 상황이 더욱더 심화될 수 있는 상황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페라하우스가 건립돼서 거기에 운영비가 이 정도 규모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런 부분도 또 들여다볼 수가 있겠네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답답해질 거예요. 에이, 그러지 마세요.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답답해 보시단 말이에요, 지금. 이 부분도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간 보고에 제한된 금액으로는 135억 정도의 운영 예산을 들였을 때 실제적으로 한 100억 정도를 부산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기에 뭐 재정 자립도를 75%까지 올려서 30매덕을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인정을 한 인정을 한 것이고 예. 아마 그런 방향으로 뭐 이제 좀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부산시가 부담할 재정 지원이 30억이 아니라 오히려 100억 바뀌어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크게 알려진 바가 없는 내용이죠. 네네. 지금 처음 얘기하신 내용일 수도 있죠, 그죠? 네, 그게 아마 5월 말이 되면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예, 지금까지는 중간 단계인데 지금 알려진 부분을 처음으로 말씀해 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식의 조사들이 뭐랄까요, 그 자료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자료들이 나와 보면 또 판도가 달라질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여러 지적에 대해서 부산시의 입장을 또 이제 들어보기 위해서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촬영에 임해주시는 대신에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왔어요. 복합형 문화 공간으로서의 오페라하우스의 역할과 용도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질문했습니다. 오페라하우스는 오페라, 발레, 뮤지컬 등 극공연 전문 공연장으로 건립 중에 있고 복합 문화 공간이라는 것은 제한된 공연, 특정 계층의 향유가 아니라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의미이다. 시민들은 공연과 전시, 거리 예술뿐만 아니라 오페라하우스 주변 친수 공간에서 여가와 휴식 문화를 즐기고 예술인들은 공연장과 야외 광장, 옥상 광장 등에서 자유롭게 예술 활동을 펼치며 단순히 바다가 인접한 친수 공간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새로운 국제적 문화 및 비즈니스 교류 거점이 될 북항에서 문화를 통해 활발한 교류를 예상해 본다라고 재정 지원금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운영 방안 용역을 통해 분석 중에 있고 관리 운영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운영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그러니까 있어봐라. 예, 그런 얘기예요. 관리 운영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운영 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했는데요. 네. 저 이걸 읽으면서 이거 대관 사업으로 가는 거 아닌가. 사실 그런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래도 결과가 나오고 나서 얘기해도 그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계획안에 보면 뭐 재정자립도 70% 뭐 얘기 나오잖아요. 그 현실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아까 뭐 수치로 여러 가지 나왔지만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가 굉장히 예외적으로 운영비가 굉장히 수입 부분이 높아 있는데 그래서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에는 고급 식음료 매장을 넣는다든지 오페라를 할 때 40만 원, 50만 원이 넘는 그 티켓을 비용을 책정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상업극장과 다를 바 없는 운영을 하고 있어서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요. 단적인 예로 전국에 있는 그 공공공연장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문화회관의 재정 자립도 보통 15% 내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20%에서 30% 정도의 초기에 특히 재정 자립도를 그 정도로 예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는 재원 조달 방식에서 다른 접근법을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컨대 요코하마에 있는 미나토 미라이 같은 경우에는 이 입주사들이나 그러면 같이 비용을 분담해서 특수 법인을 만들어서 공원을 운영한다든지 공원에 있는 예술작품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공동규약을 마련하고 비용을 분담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입주기관들이나 안 그러면 개발사업권자인 뭐 부산항 BPA 같은 곳이 저는 비용을 분담하는 모델로 간다라고 한다면 사업의 투자 재원들이 훨씬 더 다양해지고 부산시가 분담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어떤 지평을 가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적극적인 시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굉장히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운영 방식을 정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다,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지정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오페라 전문 공연장으로 현재 쓰여지고 있는 대구 오페라 하우스를 직접 찾아가서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한번 알아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제작극장이라는 것은 오페라 기획 단계부터 모든 것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무대 세트라든지 의상이라든지 캐스팅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든 것을 제작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제작극장의 장점은 이 극장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될 수 있는데, 어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술성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 대관을 하지 않고 우리들만 사용할 수 있는 극장이기 때문에 연습 기간을 길게 잡을 수 있고 작품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작품의 완성도가 높으면 관객들의 갈채를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전용 홀 그리고 제작극장으로서 이렇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필수적인 요건은 오페라 전문 오케스트라라든지 합창단, 모든 스태프들이 전문화가 된 인력 자원이 있어야 되죠. 라든지 어떤 재정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들 대구시에서는 오페라에 대한 인식, 순수 예술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유네스코 음악 창의 도시로 지정도 되었고, 그래서 음악에 대한 인식이 높기 때문에 단체 장으로부터 또 집행부서로부터 고정적인 예산을 저희들이 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그 한 해 지원 액수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그게 조금씩 변화가 있을 수는 있는데, 운영비 포함해서 80억에서 100억 정도는 고정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운영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가 오페라 하우스 무대를 어떻게 채울 거냐는 얘기가 이제 넘어가요. 상주 단체들이 있게 마련이고 뭐 그런 경우도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이승욱 대표님 의견을 많이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부산에는 현재 7개 시립예술 단체들이 있는데 오페라와 직접 관련된 예술 단체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공간에는 직접 지금 현재 운영하는 7개 단체에서는 대안이 없으니까 새롭게 이제 뭐 시립예술단을 만들거나 그런 민간 단체에서 예를 들면 상주 단체 계약을 맺을 수는 있는데, 예컨대 이제 호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제가 예산을 뭐 환율이나 연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한 연간 예산 그 운영비를 한 1,200억 정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과 별도로 예를 들면 호주 국립오페라단 같은 경우는 600억 정도, 그리고 40% 정도를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금액 외에 다른 부분들까지 추가로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 상주 단체를 두지 않고 기획 공연을 하거나 초청 공연을 한다고 했을 때는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한다면, 완성도가 있는 작품들을 초청하거나 하는 경우에도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되면 상주 단체가 없으면 공연 사업비, 운영비 말고 공연 사업비가 또 늘어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상주단체가 없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소장님? 뭐 있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싱가포르 국립아트센터가 에스플로레이드라는 곳인데 상주단체가 없고 네. 그 대관도 하지 않는데 예. 대신에 여기서 직접 뭐 유수단체를 초청한다든가 자체 기획 공연을 한다든가 하는 걸로 전체 그 700억 원 정도 돈을 쓰고 있는데 네. 그중에 430억 원이 이제 그 국가 지원입니다. 네. 그리고 무료 야외공연도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75% 이상이 무료 관객인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문화복지를 위해서 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싱가포르 경우에는 한마디로 돈이 많으니까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가 지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능한 거고. 부산시하고는 직접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아예 그냥 다른 나라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문제는요. 이성숙 의원께서 굉장히 잘 아시는 부분인데요. 지난 3월 시정 질문에서 오페라하우스 관련 얘기를 이 의원님이 하셨더라고요. 혹시 이 얘기가 답답의 끝판왕인가요? 그 얘기가 답답함의 끝판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사실 이 자리에 서는 게 두렵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오늘 시정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무상 임대는 개관한 날짜부터 20년간 연장 신청이 왔을 때 20년간 추가로 이 조항을 하기 전에 왜 부산시가 공유 재산에 대한 법이 위반됐다라는 것을 왜 확인을 안 했습니까? 해수부에서 8명, 그것도 법률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고 부산시에서도 5명 해서 법률 전문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도 뭐 실무협상단에서도 이걸 놓쳤고 이걸 풀어주게 되면은 나중에 우리 지자체의 재산이 깡통 재산 될 수도 있어요. 마음대로 풀어서 처분하기 때문에. 공유 재산이라는 건 행정재산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시민의 재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지방자치가 제 이익을 보호하고 공공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이것을 처분을 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절대 이것은 처분이 되지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당연히 양녀나 기부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줄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자체 재산인 공유재산은 국가로 기부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예. 제가 여태까지 운영비의 문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이런 문제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은 첫 번째 단추인 이 부분에서 명확히 이것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짚으신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부산시에 직접 물어봤거든요. 부산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럼 양민숙 처장님, 네. 그러면 부산 참여연대에서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계셨겠죠? 네, 사실은 이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를 만약에 안 해줬다면 이 오페라하우스 건립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맞물려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예. 북항 중에 이제 여기만 딱 무상 임대를 해줬거든요. 네네. 저희도 그 지방자치법 전문가나 변호사들한테 이걸 자문을 했었어요. 네. 논란이 소지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좀 따져볼 필요는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논의된 결과가 전혀 없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의결서에 보면 원천이 기초가 지금 법률 위반 속에서 이 오페라하우스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은 기부가 안 되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 땅을 직접 구입하거나 좀 더 많은 예산이 들겠죠. 아니면 철회하거나. 그렇게 되면 갑자기 너무 큰 일을 내가 저질렀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면요. 실시 협약을 한 부산시와 해수부죠. 그 해수부가 쌍방이 다 잘못이 있다라고 감사원 혹시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은 그것을 가지고 아마 또 다른 실시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 그런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고요. 또 일단 잡아놓고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무상이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건립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아마 포괄적인 생각을 다시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쭉 나누는 가운데 시간이 이제 많이 흘렀어요.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이순욱 대표님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 줄 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손님이니까 좀 순서는 뒤로 밀어드릴게요. 근데 뒷순서가 무조건 좋은 것만 아닌 게 내가 하려고 했던 멋있는 말을 다른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항상 포문은 또 우리 이 의원님께서 하시잖아요. 저는 한단 확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다시요? 한단 확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남의 흉내 내다 자기 장점 잃습니다. 깔끔한데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정 소장님? 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를 수도 있다. 하지 말자. 아니 뭐 자, 우리 계획 자체를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양민숙 사무처장님은요? 좀 깁니다. 잘릴 것 같긴 한데. 아니, 괜찮습니다. 네, 시민 없고 정체성 없고 문화 없는 세금 먹는 오페라하우스 이제 그만. 길게 2절지 정도에다가 조금 한 줄이에요.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승욱 대표님 이제 좀 정리 좀 하셨어요? 한 줄? 네, 다들 이제 그만두자는 말씀이신데 대신에 한 줄이어야 돼요? 네. 우선 부산항 600년 제3의 개항 이렇게 좋다. 이게 멋진 건물, 부산의 랜드마크가 생기는 건 물론 좋죠. 좋으나 시민들부터가 공감하고 즐기지 못한다면은 텅 빈 껍데기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산시가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예산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긴 시간.